이재명의 지지율을 말아먹는 빌런들이 있다. 이재명 지지율 떨어지는 이유 뻔하죠. 그동안 떨어졌던 거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 이재명이 공천 취소를 하려고 하는 그 좀 무도한 그런 행위들, 그리고 부동산 문제, 또 코스피, 늘뛰는 코스피, 물가, 뭐 대북 저자세, 여러 가지 많죠. 그러다가 최근에는 뭐 이재명이 뭐 육사가 쿠데타를 3번이나 한 학교이기 때문에 없애버려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것, 정말 얼토당토하는 그 말들을 많이 쏟아내고 해서 이재명 전반적으로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이재명은 지금 어떤 한두 가지로 지지율이 떨어진다고 하면은 그걸 수습하고 땜질을 해서 그것을 반등시키는 노력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게 복합위기, 총체적 난국, 이 상황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계속 앞으로 반등보다는 더 추가 하락을 할 걸로 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특히 가장 우리 국민에게 민감한 집 문제, 부동산, 이겁니다. 이 부동산이 지금 일단 서울을 덮치고 있는데 그 여파가 전국으로 지금 퍼져나가고 있죠. 서울을 덮쳤기 때문에 서울의 지지율이 어떤 조사에서는 20%대까지 나와버렸다, 이재명 지지율이. 그 말씀을 제가 일부에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자, 부동산에 대한 이 일반 국민의 인식이 어떤지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펜앤마이크 조사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현 정부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느냐? 긍정평가, 매우 잘하고 있다, 하고 잘하고 있다, 두 개 합쳐도 36.7, 36.7. 부정평가, 매우 못하고 있다, 매우 잘못하고 있다가 44.8, 40%가 넘습니다. 그래서 다 잘못하는 편이다까지 하면 56.8, 56.8 대 36.7, 거의 6대 4, 아니면은 6대 3.5 이 정도 되는 것이죠. 6대 3. 자, 6대 어쨌든 이렇게 이 부정평가가 압도적으로 많은데, 저 긍정평가를 보면은 36.7은 이재명 지지율, 이 같은 조사에서 이재명 지지율보다 더 빠진 것이죠. 그러니까 이재명 지지자들도 이거 부동산은 안 되겠어, 이거 엉망이야, 이게 가장 민감한 문제죠. 국민에게 가장 민감한 문제인데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가장 직격탄을 맞은 데가 아무래도 서울입니다. 서울에서 이재명이 부동산 정책을 잘하고 있다, 긍정으로 평가하는 것은 29.7, 서울에서 지금 29.7%. 이것도 이 조사에서 이재명이 서울에서 받은 지지율하고 비슷합니다. 긍정평가가 29.7% 나왔고, 20대 이하에서 부동산 정책을 잘하고 있다, 28.1, 못하고 있다가 61.2, 30대에서도 마찬가지로 28.6이 이재명 부동산 정책 못하고 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당청에서 24.7%가 못하고, 그러니까 잘하고 있다가 24.7%, 죄송합니다, 좀 헷갈리는데, 그러니까는 서울에서 잘하고 있다가 29.7, 못하고 있다가 65.3, 20대에서 잘하고 있다가 28.6, 못하고 있다가 68.4, 30대도 비슷하고, 무당청에서도 못하고 있다가 24.7, 잘하고 있다가 66.8, 잘하고 있다가 24.7, 못하고 있다가 66.8.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재명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부정평가를 하고, 이 부정평가를 하는 것을 각 계층별로 살펴보면은 이재명 지지율하고 그대로 들어맞습니다. 이재명을 부정평가하는 저 비율이 이재명에 대한 국정운영 부정평가하고 거의 이제 들어맞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이 이재명의 지지율을 추락시키는 첫 번째 요소다. 부동산 정책을 그동안 5번 발표를 했지만은 번번이 국민 부하만 돋우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고,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정책들만 어떻게 보면 골라서 막 내놨죠. 자, 그 책임은 그러면 누구냐? 여기서 부동산 빌런은 누구냐? 많죠. 정책 위반자들이 많은데 이재명의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이재명 볼 때는 빌런이죠. 악당들인데 국민들이 볼 때도 빌런입니다. 정책을 잘못해서 국민들이 피해를 입기 때문에 다른 김용범 정책실장을 비롯한 주택 부동산 정책 이반자들이 이재명의 지지율을 갉아먹죠. 특히 꼭 그렇지만 물론 꼭대기에는 이재명이 있습니다. 이재명이 전부 다 결정을 하고 다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재명은 지금 책임을 좀 미루고 있습니다. 또 책임 회피합니다. 잠시 후에 어떻게 이재명이 책임을 회피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용범은 정책실장 지금 널뛰는 코스피 여기서 레버리지 EDF 출시의 주역이죠. 김용범이 이재명의 지지율을 갉아먹는 다방면에서 정책 이재명 정권의 정책 전반이 흔들려고 신뢰를 못 받고 있으니까는 김용범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또 저 조사에서도 뭐 다른 조사인데 다른 항목인데 대통령 임기 개헌 지금 얼마 전에 연임 개헌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거기서 다음 대통령부터 적용해야 된다. 이 여론도 또 57.1%가 나왔습니다. 현 대통령 적용은 31.2. 그래서 그 전에 조정식 이재명의 실장 정무수석 정무특보 출신인 조정식 국회의장이라는 사람이 이것 연기를 피웠죠. 이재명 연임 개헌 연임도 할 수 있다. 국민의 선택에 맡겨야 된다. 이런 식으로 슬쩍 연기를 피웠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엄청난 반감을 가지고 이재명의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빌런들 김용범, 조정식 이런 쪽도 들어갈 거고 부동산 관련해서는 황희 민주당 삼선 의원이라는 사람이 교통부 소속이죠. 황희가 폐기되는 버스를 그것을 리모델링을 해서 청년 주택으로 쓰자. 그래서 지금 난리가 났죠. 너나 해라. 당신 가족이나 해라. 이런 말까지 나오고 2030이 또 이것 때문에 폭발을 하는 그 지경이 됐는데 황희에 대해서는 폐기버스 이 망언 이후에 여러 가지 파생된 의혹들이 또 황희 주변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자녀가 연간 4,200만 원짜리 외국인 학교에 다녔다. 5년 동안 보스턴에서 유학을 하고 많은 돈을 들여서 자기 자식은 해외에 내보내고 근데 나머지 청년들에게는 폐기되는 버스를 개조해서 살라는 거냐.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그 폐기 버스 자기가 이제 사례로 든 것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가서 보니까는 보트 위에 사람들이 살더라 이런 말을 했는데 폐기버스를 주장한 황희는 왜 하필 암스테르담을 벤치마킹했을까? 이거 보면은 인사청문회 때 문화관광부 장관을 했죠. 황희가 인사청문회 때 본회의가 예정된 시기에 황희가 병가를 내고 가족과 유럽을 방문했다. 유혹을 잠바 있는데 그때 이제 다녀온 것이 암스테르담이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그런 병가를 내면서 본회의도 안 가고 해외 여행을 갔다는 거죠. 병가면 아파서 집에 있어야죠. 자, 그런 의혹들이 있는데 거기서 또 암스테르담을 이야기를 하니까 이것도 여러 가지 좀 논란을 일으키면서 2030이 부글부글 끓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이재명 지지율을 말아먹는 일들이 최근에도 많이 일어나는데 제가 어제 전해드렸죠. 김상호 춘추관장이 사의를 표명을 했다. 제가 홍보 책사 그래서 김상호가 사의를 표명한 것이 이재명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문책 아니냐. 홍보를 제대로 못해서 문책이다. 그래서 홍보 라인을 바꿀 것이다. 저도 그런 말씀을 들었고 그런 보도들이 나왔는데 그거 플러스 바로 김상호 춘추관장이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5층짜리 다세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 주택 중에서 1층이 무단으로 증축돼서 원룸으로 임대 중이다. 1,000만 원에 85만 원 받고 있다. 무단 증축됐다.
자, 그런 내용들이 또 알려지면서 아마 이제 그런 SBS가 이것을 단독 보도를 했는데 취재가 들어가니까 본인이 김상호가 이 사의를 표명을 했고 그게 또 면직 처분이 됐다. 자, 이런 부분들이 이재명은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 주택 관련 그 업무는 복사를 하는 직원도 다 주택자면 안 된다. 복사하는 직원도 그런 일을 못 맡긴다. 다주택자 이거는. 그런데 이 김상호는 한 동을 주택을 통째로 사가지고 다세대 주택을 통째로 사서 6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세를 주고 했으니까는. 그래서 이게 완전히 이제 내로남불 이런 논란이 있으면서 이재명의 지지율이 또 갉아먹는 상황이 됐고, 안규백 같은 경우는 뭐 참 말씀드린 게도 민망할 정도로 여러 가지 실책이 많습니다. 뭐 자기 타령 문제도 있고, 뭐 육사를 억지로 폐지를 하려고 무슨 뭐 합동청 강화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재명은 무슨 말이야? 뭐 그런 거는 모르겠고, 뭐 쿠데타를 한 사람들을 배출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없애버리는 거야. 그래서 지금 군 출신들이 육사뿐이 아니라 회사, 공사 출신들이 지금 아마 집단, 장애 집회까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고 들리고 있습니다. 자, 그 안에 장교, 아니면 이제 영관급, 뭐 장성들까지도 이제 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그런 일을 이재명 정권이 하고 있죠. 그게 이제 방위병 출신 국방부 장관, 타령 의혹이 있는 국방부 장관 안규백도 이재명의 지지율을 말아먹고 있다. 최근에는 공군 사관학교를 방문해서 간담회를 하면서 무슨 뭐 자신의 좌우명이 처변불경이다. 처변불경이다. 정세가 급변해도 흔들리거나 놀라지 않는다. 이것이 나의 좌우명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 처변불경은 마오쩌둥이 중국 대륙을 통치하면서 항상 가슴에 품었던 그 좌우명인데 그게 곧 내 좌우명이다. 사관 생도들 앞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오쩌둥이 누굽니까? 6.25 때 거의 통일이 될 뻔했는데 군대를 보낸 중공군, 그때 중공군이라고 했죠. 6.25 때 적국입니다. 적국 수장의 말이 좌우명이라고 우리 이제 그 예비 소위들 앞에 가가지고 그런 말을 마치 뭐 잘난 체하느라고 했는지 내 좌우명이 마오쩌둥 중국 대륙을 통치한 마오쩌둥 좌우명한 것 같아. 이런 식의 말을 하는 사람이 지금 국방부 장관이라고 앉아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재명의 지지율을 다 지금 갉아먹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이재명이 오늘 뭐라고 했느냐. 이재명이 국무회의를 하면서 또 어처구니 없는 말을 했습니다. 완전히 책임 회피. 이런 부동산 정책이나 그 주식과 관련한 뭐 상법 개정 이런 것도 막 주도를 했죠.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해서 이제 정책 때문에 본인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실력이 없어서 부동산 정책도 마찬가지고 실력이 떨어지고 지지율이 떨어지고 하는데 오늘 국무회의에서 마치 낱말하듯이 합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정책이 국민의 처한 상황을 따라가야지 거꾸로 국민의 삶을 기성제도에 억지로 깨맞추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정책이 국민의 처한 상황을 따라가야 된다. 자, 지금 그렇게 됩니까? 국민이 아니고 정권 위주로, 정권을 안위를 우선시해가지고 막 지금 정책을 짜고 있죠. 뭐 그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검찰의 보안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버린 그 정책도 국민 중심으로 한 게 아니죠. 국민의 처한 상황을 따라간 게 아니죠. 완전히 정권이 필요해서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좀 엉뚱한 자기 책임 회피를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건 역시도 이재명 본인의 지지율을 본인이 스스로 갉아먹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지지율 반등 이거는 어려울 거고, 특히 8.17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면은 이재명은 김민석이 되더라도 약간 이제 수명은 연장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몰락의 길을 걸을 가능성이 높다. 지지율 떨어지면은 김민석이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바치려고 해도 재판 열리면 어떡할 겁니까? 재판 못 열리게 뭐 강제로 할 겁니까? 재판 열릴 수 있습니다. 지지율 떨어지고 제가 2부에서 말씀드린 대로 1부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 재판 재개 여론조사가 막 불길이 솟으면은 재판 재개할 수밖에 없죠. 그 경우는 김민석이 당권을 잡더라도 거의 뭐 불가항력입니다.